서울 백병원 있잖아요. 폐쇄됐어요 여기. 네, 지난 3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인 78살 여성 환자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 대구 살았다는 것을 이 백병원 의료진에게 얘기를 안 해서 이게 좀 확진 판정이 좀 늦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갔었을 때는 대구에서 왔다 그랬더니 입원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백병원에 왔을 땐 대구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환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네.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근데 바랍니다. 이거 뭐 써오신 거예요? 아 이거요? 예, 제가 캘리그라피 배운 걸로 인생 뭐 있니 한번 편지, 읽어보세요. 편지네요. 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면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님 월세. 2020년 3월 9일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 앵디. 예, 제가 이거 캘리그라피로 쓴 거고 낙관까지 제가 파가지고. 아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거 마지막까지 광고는 계속 나오네요. 받고 싶은 청취자분 계시면요 우편번호까지 적으셔가지고 주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경쟁 치열할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하자고요. 네. 자, 오늘 조금 전에 뭐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도 들으셨습니다만 확진자 추세가 조금 이제 주춤 반가운 네.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는 7,382명인데요. 이 확진자 수 자체는 전날에 비해서 248명, 2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에는 216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26일 253명을 기록한 이후에 연일 뭐 400명 이상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처음으로 300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전체의 90.5%였습니다. 네, 하여튼 큰 불은 잡힌 것 같은데 잔불이 좀 남아 있는데 특히 네. 대구에 그 한마음 아파트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네, 그 여기 아파트 주민이 한 140여 명 되는데 그 이 중에 46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이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또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파트가 이 대구에 직장을 둔 35살 이하 미혼 여성만 입주를 할 수 있는 좀 다른 아파트랑은 좀 다른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의 60%가 특정 이제 교회 이제 교인이다라는 사실이 좀 전해지면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신천지 교도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은 이 대구시의 조치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지난달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뭐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계속해서 외부인이 별도로 드나들었고 결국 이제 40명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이달 4일에야 이 코호트 격리가 시작이 되면서 이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안타까운 그 기사 본 게 그 신천지 신도 한 분이 치료센터 입소 거부하면서 간호사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이거 힘든 간호사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확진된 신천지 신도가 이 경증 환자 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이제 난동을 피웠다. 네. 출발한 장소 자체가 이제 대구 의료원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바로 제압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종의 이제 난동을 부렸습니다. 예. 하지 않겠다, 입소하지 않겠다. 근데 경찰도 방호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확진 환자를 이렇게 단번에 제압을 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대구 의료원에 재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뭐 신천지 신도라서 이런 건 아니고 이 확진 환자가 이 조현병을 앓던 환자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동을 피운 환자를 업무방해, 폭행, 감염병 예방법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서울 백병원 있잖아요. 네네. 여기 폐쇄됐어요 여기. 네, 지난 3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인 78살 여성 환자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입원한 이후에 좀 오랫동안 그대로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 대구 살았다는 것을 이 백병원 의료진에게 얘기를 안 해서 이게 좀 확진 판정이 좀 늦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었을 때는 대구에서 왔다 그랬더니 네네. 입원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백병원에 왔을 땐 대구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환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이 병원에 갔다가 대구 출신임을 밝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백병원에 와서는 이제 대구 출신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야 대구에서 왔다라는 점을 다시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 격리 해제하고 나서도 확진 판정 받는 경우도 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생기고는 있는데 다수의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 몇 가지 경우가 있다면 유력한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약간 이 발현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가 이제 이른바 재발되는 경우. 근데 이거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고요. 또 재감염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 많은 건 아니고 철저하게 또 자기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데 개인위생에도 신경을 쓰는데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대구 한마음 아파트예요. TBS 보도국에 김종민 기자가 지금 취재하러 나가 있는데 전화로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대한민국 대구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대한민국이 있지 어디 있어요? 언제 내려가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내렸습니다. 예, 지금 한마음 아파트 근처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방금 이제 아파트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사실 뭐 쫓겨나왔고요. 그 아니 지금 다 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코호트 격리 중이라서? 그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관 안쪽에 잠깐 동안 이제 취재진한테 네.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육군부대가 와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차장 차량부터 시작해서 건물 내부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나와서 이제 방역 작업을 도와주고 있군요. 네네네. 그 주변 주민들은 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사회복지관 안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는 이제 노인회관도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블록 자체가 사람들 이동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가끔 지나가시는 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죠. 네. 그 화면을 통해서 뭐 많은 분들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은 갖고 네. 계시니까 복지관 그 안에 있는 아파트 두 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음 아파트가? 예, 그렇죠. 예. 근데 복지관 옆에 또 노인회관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은 모습은 안 보이는 거고요. 일단 좀 전체가 다 그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어르신들이 보이시긴 하는데 노인회관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예. 김종민 기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허리케인 패널인데 이 통제가 되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들락날락 걸렸다. 또 상당히 늑장 대응을 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그 뭐 두 분 정도가 그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고 이제 지금 확인이 돼서 대구시에서 그 고발 조치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뭐 이렇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그 대구시 입장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뭐 통장이 왔다 갔다 아니면 통장 방문을 했었다 아니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뭐 그 검사를 하러 오신 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아니면 그 역학조사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한 거를 오해한 게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진짜 주민이 아니고. 예. 뭐 그게 뭐 일단은 주장이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뭐 반대 급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마음 아파트 안에 그 확진자 94분인가 그분들은 다 이미 다른 장소로 이송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는 병원으로 가 있고요. 일부는 저기 생활보호센터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아파트는 코호트 격리 중이면서 군 당국에서 와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마스크 쓰고 취재하시고요. 예. 계속 취재 부탁드리고 또 내일 이후에 다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TBS 보도국의 김종민 기자 현지 취재 이야기하는 거 잠깐 좀 들어봤는데 우리 마스크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이제 오부제가 시작이 됐는데 꽤 안정화됐다고 예, 나오던데. 기사를 네. 보니까 뭐 편해졌다 일단 네. 마스크 네. 구하기가 그렇게 썩 쉬워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해졌다 약사나 시민 모두 네. 그런 반응이라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스크가 미국에는 머스크가 있잖아요. 머스크, 앨런 머스크, 테슬라 그래 테슬라, 네. 스페이스X. 네. 여기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내년부터 2021년부터 우주 관광 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1인당 655억 원. 네. 그 저도 이제 무겁당 두 분하고 저까지 세 명이 한번 가보려고 네. 물어봤어요. 우리는 특별 가격으로 되나 보죠? 아니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 무거워서 로켓가 못 뜬대요. 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대단하네요.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오늘 당원 투표에 이제 이걸 맡기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 시민단체들에서 그 미국 민주당과 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비례연합 정당을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가칭이죠, 비례연합정당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래통합당의 뭐 꼼수 때문에 뭐 국회 의석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주장인데 이를 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깊은 고민에 계속 빠져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제 하기로 한 거죠? 여기 이번 주에 하기로 한 거죠? 네, 이번 주 하기로 했는데 12월 13일. 아마 목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12일이나 13일. 네. 12일 13일 날. 예. 네, 11일 날 질문을 결정짓고 10일 13일 당원 대상 투표를 한다. 목요일 금요일 날. 네네. 그때까지 보면 이제 결과 나오겠네. 근데 이제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도 서른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서른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 당원 투표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이유는 이 서른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부천입니다. 그런 만큼 수도권에서 잃는 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네. 어떤 정의당은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는 했는데 미래통합당 반응은 어때요, 정상민 기자? 뭐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 이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뭐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똑같은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제 공천이 많이 거의 끝나가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이고 몇 곳만 이번 주 정도에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는 사실 대야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끝이 났는데 끝이 아니다.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대문 을 지역구에서 탈락한 민병두 의원이죠. 네. 패배가 전략이냐, 나를 어떻게 탈락시켜 놓고 어떻게 당선을 생각하느냐라고 반발했고요. 또 이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탈락한 유성희 의원은 이건 부정 경선이다 이렇게 또 반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민주당은 약 220여 곳의 후보를 확정 지었고요. 그러니까 한 20석 정도, 27석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고 또 현직 의원이 지금 129명인데 이 중에 34명이 컷오프 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천 확정자 중에 62%가 60년대생, 그러니까 이른바 386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고향에서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목받았던 두 인물이 김태호 전 지사, 경남지사고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 먼저 반응은 김태호 전 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탈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향 거창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컷오프 되니까 네. 입장을 밝혔어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지금 열고 당장은 탈당할 수 없다.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조금 전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탈당할 수가 없다. 뭐 300만 당원들이 뭐 눈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공천이 굉장히 나쁜 공천이다. 뭐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뭐 양아치 공천이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직접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 홍준표 대표 지금은 탈당할 계제가 아니다. 일보로 막 인터넷에 기사 뜨고 있네요. 네네. 네.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양아치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했더라고. 그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네. 불가피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김태호 전 지사처럼 바로 탈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대표직까지 맡았던 사람 아니냐. 네. 조금은 더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의 그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할 때 택도 없다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택도 없다의 택이요. 네. 그 네. 택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지만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이 턱 없다라는 형용사거든. 아. 이치가 안 맞는 얘기다. 턱이라는 게 그렇죠. 이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아, 그 이제 활용형으로 턱도 없다 이렇게 써야지 표준말인데. 네. 그러니까 택도 없다 그러면 비표준을 하다는 거. 사투리였네요. 네, 그거 좀 이 정리를 70대 좀 선생님이 해드리고. 댓글을 다실 때가 됐는데.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누적 확진자 수가 7,000명 넘었었고요. 사망자 수만 지금 뭐 300명 넘었습니다.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뚱크배, 이 나라가 어딘지 힌트 좀 주세요. 유럽 남부에 있는 나라이고요. 네네. 이 나라는 구두 모양으로 생겼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는 두 글자입니다. 어딘가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입니다. 네, 이 구두인가요? 구두죠. 장화 모양으로 장화. 생겼죠. 장화죠, 장화 예. 구두. 자, 이 정도로 힌트를 드렸는데 못 맞추시면 무겁당에서 이탈? 이탈. 리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